말 하나 할 줄 안대요. 알고 보니까 헝가리 아이들도 영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물론 미국에서 학교에서는 지지날일지언정 일상적인 영어는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영어를 하고 싶어서 얘한테 헝가리어를 가르쳐주질 않은 겁니다. 얘는 그냥 영어를, 엉터리 영어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영어를. 헝가리 아이들이 알아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그 엄마 아버지가 그야말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애를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 애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학습, 뭐 심리 클리닉, 뱅거 다 다녔어요. 근데 안 돼요. 결론은 뭡니까? 아이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그 실험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뭐가 불가능해요? 복구가 불가능해요. 예. 컴퓨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봄에 다시 하면 돼요. 그쵸? 음식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갔다가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 다시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아이는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복구가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 폴은 나아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습 실험은 절대로 하지 말자. 또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 하면 애가 한번 싫어하는 건 다시 복구하기 힘들어요. 그 폴은 아마도 영어라는 게 굉장히 지겨웠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언어를 받아들이려면 힘들었으니까. 걔는 그래서 영어도 싫고 한국말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언어라는 게. 오직 앉아서 게임만 하는 겁니다. 걔한테는 그게 즐거움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셔서 과도한 그런 분명히 아이린만 보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근데 동생 폴 보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것만 보고 따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보통 내 아이가 보통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방법으로 키우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다음 또 하나 있는 거는 요거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영이라는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예. 이 아이가 제가 아는 선생님 딸인데 그 선생님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어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러시아에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러시아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또 쫓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걸 영어를 했었으면, 그쵸? 영어를 했었으면, 내가 영어학 박사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이게 자기 일종의 한 같은 거죠. 그쵸? 내가 진짜 쓸데없이 러시아에 가서 오래 했어. 사실 러시아도 좋죠. 근데 실질적인 활용에서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선 떨어지는 거죠. 영어가 더 활용도가 높고 더 이제 환영해 주는 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를 딸아이인데, 선영이를 어떻게 쓸까요? 좋아, 넌 영어야. 그쵸? 너의 삶은 영어야. 러시아어 다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영어 유치원 보내, 영어 동화책 사줍니다. 한국말 동화책을 안 사줘요. 예. 그리고 TV나 비디오도 영어만 틀어줘요. 한국말 이런 거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길렀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딱 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안 돼. 한국말 가르쳐야 되고 한국말 동화책 읽어줘야 돼요. 근데 다 소용없대요. 영어만 잘하면 되니까. 초등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면담을 하는데 선영이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하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못 알아들을 게 없겠죠. 그쵸? 엄마랑 얘기하는 거, 또 할머니도 계시니까 할머니랑 얘기하는 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담임이 이상해. 아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듣는데 무슨 말을 못 알아들고,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화가 났었어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또 시험을 보죠. 시험을 봤어요. 국어, 산수, 사회 다 바닥입니다. 네. 말을 못 알아듣는 게 맞았던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적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아까 폴이 지적 능력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얘도 지적 능력이 한국말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책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산수 문제도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 못 하니까. 그래서 이 엄마 이제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영어 다 끊고, 그쵸? 영어 다 끊고 그때부터 국어 들어가는 겁니다. 국어, 동화책 사드리고, 그쵸? 한국말 나오는 텔레비, 그 EBS 열심히 보고요. 예. 그래가지고 1년이 걸렸습니다. 걔가 한국말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데.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때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알았대요. 아이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원하던 거였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아이한테 장애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우리 엄마들 다 그런 꿈을 꾸죠. 아, 내 아이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꿈꿨으면 좋겠어. 그런 뭐 책도 있고 그래요. 그쵸? 예. 물론 잠시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사고를 영어가 지배하게 되면 여기는 한국이라는 얘기죠. 예. 대한민국에서 걔가 지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아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를 하기 전에 한국말을 잘 해주시고 한국말 동화책도 많이 읽어주고 그런 다음에 그 지적 능력이 영어로 이전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에게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학습이죠. 그렇죠? 영어 학습만은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말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영어도 많이 해주고 해서 아이가 굉장히 균형 있는 그런 학습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영이 말고도 한 아이가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비슷한 경우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선영이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이 아이를 여기서 공부를 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아이 하나는 유학을 가야 됐었어요. 예. 그런 아주 슬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예, 질문 있으면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영어 교육에도 적정한 시기가 꼭 있는 건가요? 아이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요? 예. 아이에 따라서라기보다는 보통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듣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 3, 4학년부터는 읽기 학습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그리고 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걸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어떤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 하지 못했다면은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자녀분이 어떻게 되시죠?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생. 초등학교 5학년. 예. 초등학교 5학년은 아직 이제 말하고 듣고 그다음에 초보적인 읽기 이런 것들에 노출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 이외에 그 영어를 접해서 자기의 어떤 도구나 무기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의유행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국제회의 같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가시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청소년 국제교류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 회의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미지센터 있죠. 미지센터에서 올해 여름에
3월에 이제 그 공지가 나요. 올해 여름에 서울시에 있는 학생 120명,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120명을 뽑아서 그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디자인해서 가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하게 돼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좀 많고, 중학생이 많아요. 인원이. 그리고 고등학생은 좀 적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장점은 이제 아이가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영어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우리가 원하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이 된다면 공부가 조금 잠시 서야 있어야겠죠. 방학 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는 뭐 나중에도 할 수 있지. 지가 만약에 열심히만 할 마음만 있으면 한 달짜리를 일주일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좀 가진 편이라서 그런 걸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자기 엔진이 돌아간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공부를 진짜 해야 되겠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또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요. 그 고등학교 때 그게 있어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거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싸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또 영어를 만약에 조금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 서울시에서 미티어라는 METEOR. 그래서 미티어는 원래 별똥별인가 운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거 말은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그 공부방 아이들한테 가서 영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지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1월에 아마 모집인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짜리라서 그게 하려면은 매 일주일에 한 번인가 가서 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잡아먹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됩니다. 아이들한테.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를 기른다는 거는 마라톤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긴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 소모도 많습니다.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 체력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땐 엄마도 젊었는데 아이가 크고 나니까 나도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아이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거는 엄마가 운명 공동체로서 내 아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그렇죠? 얼마나 내 아이를 위해서 밑거름이 돼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아이를 가둬놓고 사육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숨 쉴 여유를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놀토는 놀게 해주시고 휴일은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이 스스로 항상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엄마가 끌고 가는 아이는 아이 피곤해요. 그렇죠? 끌고 가는 엄마도 피곤하네요. 근데 아이 뒤에서 이렇게 한 발자국, 반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면 엄마도 훨씬 쉽고 아이도 훨씬 즐거워해요. 감사합니다.